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원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건물에서의 큰 틀에 있는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민주주의하고 토론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보면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여러분들 뭐 판매시설이든 상가든 보면 그 시행사에 쓰는 브릿지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PF 자금을 당겨서 이제 이렇게 건물까지 이렇게 지을 거 아닙니까? 실제 이제 그런데 그 사업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물까지 이제 지었는데, 그러면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분양이 정말 잘 되는 곳이 있죠. 왜냐하면 그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로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분양을 해보니까 분양이 너무 안 돼. 그럴 때는 그 상당히 자금 압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은 이제 그 입점을 막 시켜서 입점업체를 이렇게 입점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분양을 받을 분들을 좀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분양 계약 체결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1년 확정 수익금 또는 2년, 3년 뭐 이렇게 확정 수익금을 주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본인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시행사가 운영사 역할도 하는 확정 수익금까지 주는 이런 상황까지도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는 것들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벌어지는 곳들에서 보면 처음에 6개월이든 1년 동안은 확정 수익금을 잘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익금을 못 줄 때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입점업체가 이게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닐 때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있죠.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대지든 건물에 대해서든 그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일 1순위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지금 입점업체들도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시행사가 약속한 바를 못 해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저는 참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렸던 민주주의하고 토론 문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소송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러한 시행사임에서 운영사에게 있죠. 이게 이 확정 수익금을 못 주는 이유를 갖다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가지도록 하세요. 공개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화상회의도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소유주 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대표라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소유주 협의회 형태로 만들어서 할 수도 되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리고 시운영사 쪽에서는 돈을 못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운영사 쪽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양측에 여기는 시운영사 쪽이고 여기 소유자분들의 단체들 분들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소유자분들은 왜 안 주는지,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된다면 그 받아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리고 상대편에서는 상대편들이 왜 못 주는지, 그리고 본인이 좀 협상할 때 확정 수익보다 좀 낮추어서 좀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나름대로 서로가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소유자분들이 다 볼 수 있고, 물론 여기 있는 시행사 관련된 뭐 우선 수익자 쪽에 있는 분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있죠. 그 입장을, 각자의 입장을 주장을 좀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 주장을 하다 보면, 이게 토론을 하다 보면 있죠, 상대편 입장도 알게 되고요. 소유자는 상대편 입장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시행사 운영사 쪽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소유자 입장을 서로 알게 됨으로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접점을 찾게 되거든요. 좀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행사하고 시행사 운영사 쪽하고 소유자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회 하시는 분들은 중립을 유지해야 되겠죠, 물론. 그건 좀,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황인 거죠. 좀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집합건물에서의 투자를 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임대 수익 또는 뭐 생활용 숙박시설 같으면은 그것도 임대 수익의 일종인 거죠. 뭐 운영 수익금,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호실을 갖다가 이게 팔았을 때의 또 시세 차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떤 이게 사업이든 간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자금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자금이 뭐 작아도 되지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약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적어 놨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토론을 좀 통해서 있죠, 소유자분들께서도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 소유자분들도 보면 무조건 그냥 소송만 한다, 상대편한테. 이것도 문제고, 또 상대편도 협상을 하자도 협상을 안 하고, 너가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하고, 백제라 하고, 난 돈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서로 소송전으로 막 가다가 결국에는 건물이 셧다운 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제대로 뭐 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대로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소유자 시행사 운영사분하고 이게 우리 소유자분들 진정으로 있죠, 좀 진정성 있게 서로 협의를 좀 나누고 있죠. 그리고 하자보수 부분, 건물의 하자보수는 시행사 책임이 있죠, 시공사하고. 그럼 하자보수는 연차별 하자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그걸 뭐 소유자분들이 모르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차별 하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시행사든 시공사든. 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소유자분들이 하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자 이런 부분은 그냥 뭐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있으면 그게 나중에 불신으로 쌓이고, 그럼 또 관리단은 당연히 소유자분들이 과반 이상 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소유자분들이 관리단 조직 구성해서 내가 관리위원회, 또 이 관리위원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론 관리위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이 있어야 되고, 관리규약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소유자 수도 과반 이상 4분의 3이고 면적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관리위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만
선임을 했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주자 그 아파트처럼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민주적으로 소유자분들의 어떤 우리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지금 그 우리 4분의 3 이상 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과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과반 정도 받아도 돼요. 이 관리단 집회 때 여러분들 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그 관리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대표회의 또는 가칭 대표회의를 할게요. 관리위원회라고 하면 말이 헷갈린다면 대표회의 7인을 선임해서 이 대표회의에서 뭘 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금 그 안건에다가 넣으면 되고 그리고 대표위원회를 한 5명에서 7명 뭐 9명 이렇게 좀 선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인은 관리인들을 별도로 뽑고 관리인은 그냥 그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반드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얼마든지 또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그걸 안건을 넣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감시 통제도 하면서 또 서로 간에 또 이러면서도 서로 간에 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좀 토론도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관리업체도 감시감도 할 수 있고 소유자분들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거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폭넓게 한번 좀 보시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합 건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은 또 특별법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주택에 관해서는 주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합 건물도 있죠. 공동주택관리법하고는 다르지만 용도가 주거가 아니지만 각 다양한 용도로 가지고 있지만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보면 공용 부분은 지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꼭 보면 우리가 보면 주차라든지 공용 부분의 어떤 공용 부분들을 갖다가 누구는 사용하게 누구는 사용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고 소송 붙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나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유가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집합건물법은 잘 마련돼 있거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고. 누구는 막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분이 작은 사람이 지분이 많은 사람이다. 주차장에 대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누구 또 소유자분들을 또 막아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서로 앉아 좀 분쟁이 생기고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을 아까도 말했던 민주주의와 이게 토론인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좀 똑똑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뭐 이 법률을 이렇게 발의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위원회나 관리인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에서 무엇이 있죠? 소유자 입점주 분들을 위하는 길인지, 그러니까 자산 가치 높이고 영업 향상을 시키는 길인지를 보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효과, 다시 말해서 집합건물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끔 누구나 만들어져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걸 명심하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있죠. 그게 효과적으로 그게 목표를 먼저 잡고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했거든요.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보다 분계장 그리고 입출금 내역서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다 일주일 단위로 공개를 다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비 고지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은 분계장과 입출금 내역서 통장 사본을 매주 단위로 이렇게 지금
다 올려드려가 그걸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러면 뭐가 문제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투명한 공개 원칙이 좀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한자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공용 부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투명한 공개 원칙으로 나아가고 이런 게 돼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우리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각자가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면 영업 커뮤니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단에서 좀 도움을 주도록 해서 있죠. 그리고 영업을 잘하도록 하고 또 소유자분들도 자산가치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좀 형성하도록 해서 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 활성화되도록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그리고 관리단에서는 이제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건물 전체를 이제 인텔리전스 빌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IT를 좀 접목시켜서 있죠. 그런 방법으로 건물 보존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토론 문화가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게 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각 운영사별로 막 있는데 운영사들과 이게 소유자분들 간에도 서로 이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 의제를 좀 놓아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좀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시행사, 운영사분들이 공용 부분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장악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별도의 소유자분들이 30개호실 이상을 만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사를 만들었다. 해서 본인들도 영업을 해야 될 때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각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사용했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게 정말 자산가치 높이거나 영업활동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이렇게 토론 문화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토론 문화는 아까 그러한 기본적인 집합 건물에서 바탕이 되는 공용 부분은 누구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전 소유자분들이 같이 앉아 보면서 좀 의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런 공개적인 어떤 그러한 회의가 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화상회의 같은 것도 좀 자주 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바뀌면 대한민국 나라의 자산 가치가 많이 높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특히 이제 부동산 집합 건물에서는 좀 이렇게 여러모로 아주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